이어서 스coop 포인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coop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월요일이니까 한 주간 가장 크게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수급 포인트로 삼아야 되겠죠. 일본과 중국으로 그렇게 수급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3주째인가요? 무거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의 그 헤게모니를 외국인이 완전히 가져가는 분위기죠. 좀 나쁜 쪽으로죠. 뭐 예전부터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해서 국내 시장을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했는데 최근의 상황은 또 더욱 그렇죠. 뱅가드 펀드 교체 이슈도 그렇고 또 최근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가 차익거래에서 비과세가 폐지됐죠. 이제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동안 왕성한 매매를 통해서 차익거래 쪽에서 차익거래 시장에서 왕성한 매매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균형을 좀 맞춰주던 국내 세력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국내 현선물 시장 모두에 있어서 외국인의 입김이 더 강해지고 있더라. 또 투신권도 환매 때문에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 입김이 좀 더 강해졌는데, 자, 이런 그 수급적인 부분들, 악재들 때문에 글로벌 증시 뭐 승승장구하는데 급등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된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모멘텀. 이게 필요한데 지난주는 없었고, 자, 뭐 모멘텀이라 그러면은 어떤 악재가 약해지든지 아니면은 호재가 나오든지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 일정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일본과 중국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좀 보시면 우선 미 증시 휴장 하나 챙기시고요. 하루 쉬죠? 마틴 루터킹의 날입니다. 하루 쉬게 되겠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죠.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럽 쪽은 상당히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 유로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 또 EU 재무장관 회의 연속적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악재가 좀 약해져야 될 게 바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죠. 이게 21일부터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아마 인플레 목표치를 2%를 뭐 높일 것이다. 그렇게 다 보고 있는 것이고 과연 지금 90엔에서 주춤주춤되고 있는 엔화 약세가 과연 더 치솟아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행보세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꺾일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중국 관련이죠. 중국 12월 경기실행지수가 수요일 나옵니다. 이거 중국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이번 주말부터 중국의 춘윈이 시작되는데 춘윈이라는 것은 그거죠. 춘절을 전후한 중국의 교통 특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춘회이 되는데 이번 주 그 주말부터 해서 중국의 대이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해서 이번 주 말부터 해서 중국 춘절 관련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간다. 자, 이런 점은 아마 호재로 좀 작용할 것이 아닌가. 자, 이 두 개가 상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이번 주도 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인 지수는 이번 주 역시 조금 무겁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일단 500억 원대 순매도 그리고 기관은 순매수지만 매수 규모 크지 않습니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각각의 매매 동향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묶여있는 흐름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들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슈에서 묶여있는 것이고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뭐 전기가스, 원수 장비 등의 매도가 나오는데 뭐 대형주의 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프로그램이나 섞여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는 아마 삼성전자가 해당될 것이고요. 반면에 매수 쪽은 뭐 금융이나 철강 쪽의 매수인데 최근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LG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고 또 SK 이노베이션도 보이고요. 또 보험주나 금융주가 최근에 보이는데 삼성생명 계속 보이고 또 LG 손해보험, LIG 손해보험이 잡히는데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어 있는 분위기가 현재도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겠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무거운 분위기상으로 볼 때 뭐 치고 나갈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뭐 원두 장비
건설, 철강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뭐 서비스, 금융, 전기가스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적인 추세 흐름은 안 보인다.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자, 매수 종목을 보니까 좀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런 종목이 좀 보이긴 하는데 SK이노베이션 오늘 쌍끌이 매수가 되겠고 또 한국전력 좀 보이고요. 또 CJ 대한통운도 잡히는데 뭐 택배비 인상 관련 또 이슈가 있죠. 그 외에 KT, 뭐 삼성증권의 어떤 매수가 보이지만은 역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둔화된 어떤 무거운 분위기가 이번 주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코스닥, 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할까요? 뭐 아무래도 그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아마 거래소에 있어서 어떤 큰 쇼크, 그러니까 뭐 급락의 흐름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급락 쇼크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우위의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뭐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수급에 의해서 수급만에 의해서 어떤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나머지 부분 대해서는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큰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는 보통 호재가 터지면은 거래소 수급이 확 바뀌죠. 그 전까지는 일단 코스닥 쪽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